어쩌면 우리가 애플 제품을 미치도록 좋아하고 매일 확인하고 또 기다리는 것은 심플하지만 다른 제품에는 없는 특별한 맛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 특별한 맛을 만들어주는 애플 최고의 셰프가 이제 곧 애플을 떠납니다. 그는 스티브 잡스의 최고의 파트너이자 수많은 애플러들의 사랑을 받는 애플을 애플답게 만들어주는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 조나단 아이브입니다. 1996년 애플이 시장에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온 스티브에게 사표를 가슴에 품고 애플이 바닥을 기는 이유는 애플 제품에는 섹시함이 없다고 소리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조나단이었습니다. 바로 회사를 나가려고 했지만 지하 작업실에서 시제품과 디자인에 몰두하고 밤을 새고 있는 그를 본 스티브는 29살의 조나단을 애플 디자인 최고 책임자로 바로 임명하고 비밀 프로젝트를 하나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맥킨토시 부활 프로젝트였습니다. 조나단은 영국 출신으로 대학생 때는 컴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애플의 맥킨토시를 처음 만지고 느꼈던 심플하지만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은 그의 가슴 속에 담아 있었고 새로운 맥킨토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관료주의가 팽배했던 당시 애플에서 퇴사를 준비하고 있던 그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 주었습니다. 조나단이 맥킨토시를 처음 접하면서 그때의 감성을 바탕으로 탄생시킨 새로운 맥킨토시가 바로 아이맥이었습니다. 사탕 공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유선형 라인의 푸른빛의 반투명 디자인은 당시 생산 편의주의적으로 만들어진 베이지색의 각진 컴퓨터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직전 아이맥의 탄생은 오늘날 애플이 미국 증시 시총 1위를 넘나드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스티브는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더했습니다. 아무리 최신형의 부품으로 조립을 하고 새롭게 만들어도 6개월도 채 안 돼서 타사들이 따라잡기 때문에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한다고 보았고 오늘날 맥OS의 초석인 맥OS X를 개발합니다. iMac과 맥OS X가 발표될 당시인 1998년에서 2001년 사이 시장에는 새롭고 강력한 트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MP3였죠. 스티브는 초기에 MP3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MP3를 듣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CD-ROM 라이터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MP3의 관리와 음악을 듣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애플 생태계의 핵심인 아이튠즈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스티브가 미치도록 서둘러서 만들어낸 아이튠즈는 단순히 MP3의 소비를 보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디지털 허브에 대한 비전이 있었죠. 캠코더, PDA, 디지털 카메라 등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관리하게 될 것을 읽고 만든 너무나 완벽하고 이상적인 뉴 밀레니엄 시대에 맞는 인프라 구축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가 보기에 유달리 MP3 제품만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에 스티브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조나단과 상의하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로 나온 것이 바로 아이팟이었습니다. 휴대용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채택해서 당시 대용량과 오랜 배터리 지속 시간의 편리함에 스크롤 휠 타입과 곡선이 녹아 들어간 디자인은 스티브가 아이팟을 소개할 때 외계에서 온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다고 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미개봉 오리지널 아이팟 1세대의 시세는 약 1200만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후 스티브는 애플에서 최고로 신뢰하는 사람 영순위로 조나단을 꼽으며 환상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북 등 그의 손을 거쳐서 히트친 제품은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 되었습니다. 디자인 감성, 애플을 대표하는 캐치프레이즈죠. 조나단이 새로운 맥킨토시 회의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토론의 중심은 맥킨토시의 처리 속도나 시장 점유율이 아닙니다. 이 토론의 중심은 맥킨토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끼기를 바라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부분이 와 닿을까에 대한 대답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 디자이너로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물건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그 물건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디자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품의 존재감과 기능에서 생겨나는 의미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단순하지만 높은 직관성의 심플리시티 대원칙은 조나단이 맥킨토시를 처음 접했을 때의 감정에서 시작되었고 애플의 디자인 띵킹으로 발전을 했고 산업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원페이지 프로포절과 같은 개념이 생겨났고 복잡한 케이블과 매뉴얼, 안테나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애플의 디자인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조나단까지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의 애플 제품 디자인은 계속됩니다. 조나단은 올해 말 애플을 떠나서 새롭게 설립하는 디자인 회사 러브프롬의 대표로서 애플을 회사 첫 번째 고객으로 맞을 예정이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애플과 계속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implicity
복잡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와 주위를 돌아보게 하는 가장 인간적인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